안녕하세요. 주류인사이트 허부장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허부장 애교 한번 부려봤어요. 이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죠. 저 어릴 때 바비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따라 부르고 했거든요.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비슷하게 비슷하진 않았겠지만 한번 기교 한번 부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주 만에 찾아뵀거든요. 2주. 지난주에 광화문에서 왜 BTS 아이돌 그룹, 그 대단한 친구들이죠. 그분들이 공연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언론에서는 25만 명 온다. 그리고 숙박업이 장난 아니다. 해외에서 많이 몰려온다. 관광객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광화문 일대부터 멀리는 이태원, 홍대, 강남까지 해서 주류 매출이 얼마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올려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주류 매출이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크게 영향은 없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지난주에 못 올렸어요. 못 올리고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공연 자체는 저도 TV로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굉장히 멋있고 팬들도 되게 많이 오고 근데 이렇게 봉 흔들면서 환호 지르는 외국인 남자애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랬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드디어 주류 단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예비 이제 창업하시려는 창업자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사하고 계신 분들 한 번쯤은 이렇게 V자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이렇게 오픈 준비하실 때 영업사원들도 많이 만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전화상으로 통화도 해보실 거고 막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주요 상권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고 있으면 계속 옵니다. 계속. 제가 며칠 전에, 메인 상권에 하나 오픈한 게 있는데, 냉장고가 몇 대 필요하시다 해가지고 넣었어요. 드렸어. 왜냐면 매출이 그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워낙 상권도 좋고 그래서. 넣었는데도 다른 회사 영업사원들이 사장님 아직 술만 안 들어왔으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장님이 다시 전화와가지고 허부장님 이거 술 먼저 이거 받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사장님? 계속 와. 무슨 영업사원들이 와가지고 그냥 계약을 뒤집을 수 있다고 그러고 그냥 계속 오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술부터 줘요 그냥. 그래가지고 인테리어도 덜 끝났는데 술부터 들어갔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사실 좀 주류 도매도 많이 힘들거든요. 이 경쟁도 워낙 치열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저보다도 단가를 훨씬 더 낮게 그분들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 사장님들은 저랑 거래하십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제가 뭘 더 해드린다거나 그런 거는 일절 없고요. 그런 건 없고. 아무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단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자면 맨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내 주종에 맞는 주류 도매업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장사하시고 계신 분들도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주 맥주를 주종으로 취급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스키, 그죠? 사케, 여러 가지 있죠. 리큐르도 있고 수입 맥주도 있고 여기서 내가 주종으로 쓰는 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술을 과연 내가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앞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도매가 주종으로 취급을 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울 경기만 하더라도 정말로 도매가 수백 개예요. 수백 개. 그럼 여기서 이 도매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소주라든지 맥주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50%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0%라는 거는 도매 50%가 아니라 한 도매, 어떤 특정 도매장 안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외의 주류입니다. 그 외의 주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위스키, 사케, 리큐르,
다른 것들, 수입 품목도 있죠. 와인.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사케나 와인 이 수입량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진짜 막 여러 가지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요. 와인 같은 경우는 정말 수천 가지고. 그런데 뭐 사실 주종 자체를 소주나 맥주로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뭐 영향 갈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게 큰 도매장이 됐든지 작은 도매장이 됐든지 단가 자체가 차이가 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매라고 해서 주류가 비싼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바로 잡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세법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소주, 맥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체에서 각각의 도매장들한테 술이 들어갈 때는 같은 동일한 가격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도매장이든 엄청 큰 도매장이든 여기서 사장님들한테 이제 술이 들어갈 때 어느 정도의 마진을 잡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매장이라고 해가지고 술이 굉장히 비싸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요거는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도매장인데 왜 크냐? 그러면 어떤 도매장은 작고 왜 어떤 도매장은 크냐? 물론 거래처 개수도 있겠죠. 거래처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 수입 품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와인, 사케, 리큐르 뭐 이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품목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업체들이 있겠죠. 근데 내가 와인이나 뭐 사케, 그죠, 리큐르 이런 수입 품목들을 많이 취급하는 업종에 몸을 담고 있다면 와인바, 위스키바, 뭐 펍도 있고요, 그쵸? 이자카야도 있네요. 이런 거를 주 업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오픈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요. 내가 지금 거래하려고 하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수입 품목을 갖고 있나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와인으로 보자면 A 업체가 있고 B 업체가 있습니다. A 업체는 이 도매장 안에 수입 품목이 10%밖에 없고 이 도매장은 수입 품목이 30% 이상이에요. 그러면 수입에 대한 매출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이 도매장들이 수입을 얼마나 자기 이제 도매장 안에 많이 가지고 있냐, 이거거든요. 이 얘기는 이 도매장 A 업체보다 B 업체가 수입 품목 업체가 굉장히 거래처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와인 하나를 뭐 조금 변동을 시켜가지고 취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와인 창고에 있나요? 라고 두 업체에다 동시에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물어봤을 때 A 업체 같은 경우는 없다고 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고 B 업체 같은 경우는 있다고 할 이제 그럴 답변이 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 게 뭐냐? A 업체 같은 경우는 한 박스로 받으라고 합니다. 한 박스에 6병일 수도 있고 12병일 수도 있죠. 근데 B 업체는 한 병으로 가능합니다. 왜 B 업체는 한 병이 가능하냐? 발주 자체가 다른 업체도 쓰고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도 해본 거예요. 제가 이 A 업체라는 비슷한 이제 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 되게 소규모의 업체인데 이 업체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업체도 되게 탄탄하고 굉장히 잘 하는 업체인데 제가 그 업체 관리자로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소주, 맥주가 거의 95%예요. 회사에 있는 게. 나머지 5%가 수입입니다. 위스키라든가, 그죠? 이런 수입이 5%밖에 없으니까. 근데 청라 아시죠? 청라 신도시 인천에 거기에 있는 바를 한번 거래를 했는데 바 거래할 때 위스키를 이분들이 받고 싶은데 기본 위스키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바에서 이제 많이들 마시는 모에 땡땡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베브클 땡땡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를 발주를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발주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기본 와인들은 한 박스를 뭐 받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럽죠. 업주 입장에서. 일단 한 6병 정도 아니면 4병 정도, 3병 정도 받아가지고 판매해보고 더 추가로 발주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박스로 받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에 땡땡이나 뭐 베브클 땡땡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요, 이 수입사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수입사예요. 본사가 저기 프랑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허락도 받고 여기서도 이렇게 등록이 되고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어야 이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주류 도매랑 계약을 하실 때, 선정하시고 계약하시고 하실 때 내가 쓰려고 하는 이 도매장 자체가 나와 과연 주점과 잘 어울리나, 이걸 제일 먼저로 보셔야 돼요. 일단 단가는 뒤에 문제예요. 이걸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뭐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요일입니다. 요일. 내가 업장이 뭐 10평, 그죠? 20평, 30평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항상 고깃집을 예로 드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고깃집을 좀 많이 예로 들어 드리는데, 고깃집 같은 경우에 뭐 30평, 40평이라 하더라도 테이블 개수가 굉장히 많고, 술을 적재할 공간이 없다면 거의 주에 2, 3회 이상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단가표 막 들이밀고 하는 거 보니까 단가도 싸고 뭐 다 해준대. 근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면 이거 곤란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는 금요일날 받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나는 화금, 뭐 월수금, 아니면은 주류를 꽤 많이 쓰는 업장이라서 사실은 매일매일 와가지고 두 짝이든 세 짝이든 이렇게 계속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한 도매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내 주종과 어울리는 도매가 맞는지, 그리고 그 도매가 만약에 한 8개에서 10개로 추려지면 그 8개, 10개 안에서 내가 원하는 요일에 올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바로 단가입니다. 단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 도매 영업사원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 이메일 이런 거 말고요. 직접 만나셔야 된다고요. 사장님들. 직접 만나셔가지고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리고 회사가 어느 정도의 뭐 국산 물량이나 수입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입사의 친분 관계라든가, 수입사들은 나한테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송 요일 말씀드렸던 이런 걸 다 충족시킨 다음에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은 단가표 좀 주세요 해가지고 현장에서 단가표를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문자로 주세요, 저는 이메일로 주세요, 제가 그냥 가감없이 말씀드리는데, 제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장사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장사를 10년 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장사 오래 했으니까 여기도 성공할 거야,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사장님들, 그러신 분들 저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제가 장사 10년 이상 했는데요, 주류 단가표 그냥 문자 주셔도 됩니다. 제가 비교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사장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 주류 영업사원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뭐 끈끈하게 이어져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술 싸게 받아가지고 배송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제대로 된, 제가 봤을 때 주류 도매 영업사원을 못 만나본 그런 분들인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되게 기본적인 단가 부분의 기초죠. 기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업종에 맞는 도매를 찾고, 그 다음에 내 업장에 언제 배송이 올 수 있나, 배송 요일, 그쵸? 이 두 가지를 충족이 먼저 돼야 그 도매와 연결이 될 수 있다. 이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단가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과연 그렇다면 이 충족이 된 다음에 단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사원은 뭘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메이커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냉장고나 냉동고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단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 이제 주말인데 언제나 주말 장사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 가끔 이제 사실 주류 영업사원들은 저희는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어떻게 하면 장사가 더 잘 될 것인지 같이 이제 사장님들하고 고민을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문의하실 거, 저번에는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이런 업종을 하는데 장사가 좀 안 되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종이면 이런 주류를 한번 취급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수입사분과 얘기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그 유튜브 채널 설명란에 보시면 그 카카오 오픈 채팅방 1대1 채팅방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무료고요. 24시간이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1대1 방입니다. 그러니까 문의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익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말도 매출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주류인사이트의 허부장이었습니다. 마무리도 그러면 바비큐로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